자, 많은 분들께서 이 경제적 자유 부분에 대한 열망들이 많으시죠. 굉장히 빠르게 달성이 돼서 정말 좀 여유롭고 좀 행복하고 또 이제는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십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었고, 결국에는 일단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용어를 알고 난 다음에 3년 4개월 만에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 방법,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성이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겠죠.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겠죠. 일단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공의 확률은 퍼센테이지로 1%든 2%든 올라갑니다. 이 경제적 자유라고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퍼센테이지는, 달성된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겠죠. 그게 뭐 100%다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또 이제는 그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그 절차들이 다양하게 많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제로입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가망성이 0%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아예 그냥 가능성 자체로도 아예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아예 0%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경제적 자유에 달성한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달성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일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잠재적인 능력, 거의 인간이라고 하게 되면 비슷비슷한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벨 연구소 사장이라는 김종훈 그 사장이 있는데 정말 월등하게 뛰어나요. 일단 자수성가형이었습니다. 자수성가형인데 일단 자기가 만든 유리 시스템,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상호 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미사일을 쏜다. 이제는 쏜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타겟을 그 선정을 하고 가기까지의 통신을 다루는 그 통신 장비를 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 너무나 어렵게, 너무나 가난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결국에는 1조 원의 자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유리 시스템을 벨 연구소에 팔았었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떠오르게 되죠. 떠오르는 그 방법들이 이제 앞으로 가고, 그래서 그 김종훈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능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불구하고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고의 그 차이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생각의 기저에는 그 시발점은 그렇게 존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초창기에 일단은 태닝텐 카페에 가입하고 난 다음 마인드 정리 확 바뀌었었어요. 그 태닝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10년에 10억 만들기. 10년에 10억 만든다. 사실 그 전까지의 그 태닝텐 카페의 그 글들을 읽지 않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 안 믿었겠죠. 안 믿겼겠죠. 어떻게 10년에 10억을 만든다.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는 그 실제 달성 수기를 부분을 보고 정말 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의 반응,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고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 같은 경우 3년 4개월 만에 이 목표치를 달성과 동시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아니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목표치의 그 성공 확률이 계속 올라가는 실행들을 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 성공에 이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법이 생기고 실행을 하게 되고, 일단 굉장히 다양한 사물들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죠. 달라진다는 측면들이 변화로 만들고, 변화가 실행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경제적 자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경제적 자유가 이런 정의를 내세웠었어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게 일단 자신의 그 경제적 자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쓰는 범위, 그러니까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사용을 했을 때에 충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올해 한 300만 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그 사람 같은 경우 1,000만 원 넘어 금액적인 부분이 그 현금적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경제적 자유가 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월급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월급 이상이 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겠죠. 이 보편적인 기준, 3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300이라 칩시다. 보통 한 3, 400 정도인데 일단 300만 원 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셔야겠죠.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도 해보고 땅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분양 그런 투자도 해봤지만 가장 이렇게 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높다라는 측면이 있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고 수많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로 해서 굉장히 뭐 엄청난 자산을 불렸던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통계 그 어떤 통계냐, 일단 저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80%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자 보고서, 국민은행에서 하는 부조 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쪽에 있는 부자들의 초창기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불렸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 부자예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런 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거에 많은 퍼센테이지,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만 근거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근거 없이 뭐 채권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물론 채권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수익률은 작죠. 그런데 이 수익률이 작다라는 그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국에는 이게 수익률적인 부분에 체득을 해서 이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렇게 해서 선행 그 자료들, 책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이 사실 많은 측면에 있어서 부가 달성됐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킨다면 이런 시행착오 거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300만 원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300만 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 일단 한 채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부동산 한 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월세가 나오는 그 흐름적인 부분을 체킹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물건을 100원짜리라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100원에 사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게 80이 될 때가 있고 12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0원짜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80원에 살 수 있는 그 방향적인 부분들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제 투자금이 작아지는 거하고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인 그런 부분들의 스킬적인 부분들까지 포함돼야 되겠죠. 스킬이 알아야지, 금매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한 채를 산다, 한 채를 금매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투자금이 작아지는 것만큼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자, 높아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월에 한 5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6배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신이 그 가져야 될 금액적인 부분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까지 정확한 금액적인 부분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6배, 1억 8천이, 그러니까 3천을 투자를 했으니까 1억 8천 중에 1억 5천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목표치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 근데 이게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드디어 이제는 뚜렷한 그 시각,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목표가 생기게 되면 이 세부적인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목표가 달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플랜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부산에 있는 곳과, 부산이라는 곳이 목적지로 선정되어 있는 곳과 서울이 있는데 목적지 없이 가는 거의 그 차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지만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부터 틀겠죠. 자, 내비게이션을 튼다고 하더라도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자, 가장 빠른 길은 좀 톨게이트를 많이 돌기 때문에 빠르게 도착을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드는 그 길을 선택을 하고, 톨게이트를 통과를 하지 않는 그런 길들도 추천길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목적지가 생기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억 8천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분석적인 부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어떤 식의 분석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월세 소득을 증가시키는,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50만 원 월에 50만 원 나오는 게 맥스가 아니라는 사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형 아파트 굉장히 추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소형 아파트의 장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튜닝을 한다. 차도 아닌데 어떻게 튜닝을 하냐고요? 풀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빈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만 원 받는데, 튜닝을 해서 풀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60을 받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풀옵션 하는 거예요. 자, 풀옵션 하는 그 비용 100만 원 안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 원 안쪽에 한 100 정도 생각합시다. 100만 원 안쪽이라고 하게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더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투자금 얼마 만에 회수가 되나요? 자, 5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개월이죠. 자, 1년 8개월 만에 회수가 돼요.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순이익으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10개월이에요. 1년도 안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 튜닝법을 이용을 해서 극대화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필요한 그 금액적인 부분은 더 낮아지겠죠. 자, 1억 8천이 아니라 1억 한 3천 정도로 훨씬 확 당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목표가 있다 보니까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옵션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게 나중에 가서 후회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굉장히 후회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근데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다양한 그런 옵션적인 부분을 미리 알아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실행을 한다, 이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계단식.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목표는 세워놨는데 너무 엄청 내일 한 달 뒤에 바로 세팅이 되는 이런 월세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다가구를 산다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월세를 받는, 조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조급하면 할수록 실수와 실패는 그 확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가구, 특히나 다가구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 많은 지역들의 공통점은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는, 산업단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인 가구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풀옵션으로 다 돼 있는,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원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원룸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죠. 원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원룸 한 번에 이렇게 받는다. 한 번에 이제 사서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는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한꺼번에 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신이 그릇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릇이 있는데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없다면 넘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릇이 있다를 문제 해결 능력을 쌓는다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 차근차근 올라갔을 때에 이제는 자연적인 그 흐름적인 부분으로 이제는 그 획득하는 것과 한꺼번에 이 문제를 자신이 그릇이 작지만 문제 그 크게 이런 사업을 펼친다거나 크게 사업을 이제 부동산을 갑자기 확장을 한다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 원룸 바로 파시는 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룸의 단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원룸 단점은 저는 이 원룸은 진짜 이제는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 소모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가격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원룸 건물은 1년이 지나면 더 떨어져요. 보통 웬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엄청 막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가격은 점차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가격은 떨어질까요? 같은 부동산인데. 그것은 주변에 너무나 원룸 지을 땅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룸이 돈 낸다 그러면 하나 둘씩 이런 해당되는 땅을 사서 올려버립니다. 근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더 이상 올라갈 수, 그게 너무 지을 땅이 많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 지을 땅이 없어요. 자, 지을 땅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에 해당되는 땅들은 한정적이다. 한정적인 그 땅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희소성을 가지는데 원룸 건물은 희소성을 안 가진다는 측면이 있겠죠. 자, 이처럼 하나적인 부분을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그릇을 점차 키워간다는 그 측면에 있어서 한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저도 마찬가지로 조급 엄청 했어요. 아니 그 내일 일어나면 달성돼 있을 거예요. 경제력 자유 달성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당연하게 내일 일어난다고가 똑같은데 월세 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 시간은 가더라. 시간은 간다. 시간이 가니까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그 금액적인 부분이 커져 있다라는 거죠. 엊그제 그렇게 고민해서 스트레스 받고 빨리 나 달성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달성이 됐어요. 그런 게 있다. 시간적인 부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월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이 목표치를 설정한 그 금액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만들어 가시라. 일단 시작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점부터 만들면 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런 물건들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너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이제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 그 물건들을 하나 둘씩 다 검색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저는 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월세 부분은 대도시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아집니다. 수익률이 높아진다. 대도시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낮냐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 비싼 곳은 벌써 올라가 있는 곳은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순투자금 대비를 해서 월세 수익률이 구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도시, 주변에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중소도시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위주로 검색을 한다면 훨씬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대도시였나? 그거 아니거든요. 중소도시부터 거쳐왔습니다. 근데 이 중소도시가 점점 이제 확장을 해 가는 거예요. 이 순차적인 거. 소도시가 중소도시가 되고 중소도시가 대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소도시 지금은 월세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점점 커지고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화 되겠죠. 대도시화 된다는 건 매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위주의 그 투자가 길목 잡기 투자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점점 커진다는 월세 수익률만 높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월세 수익률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하나의 그 투자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조건들이 너무 많은 지역들이 많으니까 중소도시 위주로 해서 검색을 하시고 이런 수익률적인 부분을 계속 높여가는 그 방법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한다. 그게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아, 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렇게 경제적 자유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그 해답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